네, 정치본색 플러스입니다. 오늘도 전계한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전당대회 재밌습니까? 저희 옆에 보십시오. 지금 예. 요 그림 봐도 전국적으로 화제이기도 합니다만 예. 대구 경북 쪽에서도 굉장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천하람 후보가 사실상 지금 다크호스가 될 수 있냐 없냐다 이제 관심사인데 예. 오늘은 천하람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예. 대구 출신인 거죠? 대구 출신이죠. 예, 대구 예. 출신인데 지금 대구 출신 같지 않죠. 지금 왜냐면 이제 순천이 지역구니까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우리 이제 대구 경북 책임 당원들이 아마도 이제 김기현 후보를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압도적 지지는 아니지만 뭐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과반 이상이 과반이죠. 이제 절반을 넘는 당원들이 지금 김기현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도 있을 텐데 예. 천하람 후보가 대구 출신이라는 걸 대구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도 사실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기도 해서. 대구 대봉동에 태어났고요. 대봉동. 대봉동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대구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오. 그리고 중학교를 이제 경신중학교를 나왔으니까 요즘은 경신중학교가 수성구에 예. 범어동에 있는데 상당히 이제 명문 중고등학교, 경신중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예전에 사석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부산으로 갔다고 했는데 예. 지금 고등학교 졸업 학교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금융고시를 하고 고려대법대 들어갔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요. 부친이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목회 저도 그 얘기 활동을 계속 들었습니다. 하던 중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게 돼서 했고 지금도 부친은 아마 경북 지방에서 지금 목사로 현재도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원로 목사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시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에 갔어도 대구의 아들이라고는 본인이 직접 얘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이제 순천에서 지역구로 지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대구 경북 쪽에서 천하람이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서 정치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실제 뭐 물론 대구는 보수의 본산이고 국민의힘의 코어층이 이제 두텁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제 말씀처럼 김기현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천하람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실제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되는 지역은 어디일까? 또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 고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아직 뭐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현재 이제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최근 며칠 사이에 3등, 4등이 벌어져서 천하람 후보가 10% 이상 득표율을 올리고 있고요. 양강 구도에 좀 더 근접해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보면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1강, 그 2강 구도죠. 그 다음에 황교안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가 2중 또는 2약 구도인데 그 2약 안에서 이제 격차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답보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2강 1중 1약 정도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아직 중까지는 중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지금 뭐 30%, 40% 지지율과 예. 10% 초반의 이제 지지율과 그 다음에 이제 단단위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한 8% 전후가 지금 황교안 후보 쪽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걸로 봐서는 일단 3등, 4등의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3등, 2등 쪽에 가깝게 가는데 예. 어찌됐든 지금 천하람 후보가 혹시 대구 경북에서 지지를 받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보다는 현재는 지금 수도권 그 다음에 20, 30대 쪽에서 지지를 확실히 받는다는 느낌은 좀 들고요. 다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뭐 천하람의 태생적 고향도 대구고 또 실제 중학교까지는 뭐 대구에서 다녔기 때문에 본인은 대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대구의 아들. 대구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제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대구가 자기가 이제 고향이고 지금도 뭐 대구 사투리를 쓰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준석 전 대표는 아버지의 고향이 대구인 거고 본인이 실제로 이제 삶의 터전은 서울에서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뭐 천하람과 이준석이 많이 비교가 되고 나이는 1살 차이고 이준석 대표보다 천하람 후보가 1살 적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스스로 이제 이준석 계다 이런 구분에 대해서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뭐 크게 보면 개혁보수 진영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차세대 주자이긴 하지만 예. 자기는 자기 스스로 뜻을 지어서 자기 정치를 만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어서 뭐 과거에 한번 만나서 식사해봤던 기억으로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인상 비평을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아 같이 있었습니까? 예. 인상 비평을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호탕한 젊은 정치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뭐 그런 기대도 합니다만 그 아내는 혹시 어떤 그래서 이제 분인지도 원래 궁금하네요. 좀 정치적 이력을 좀 살펴보면 이제 서울에서 고려대학교 법대를 나오고 또 법학대학원에서 로스쿨 변호사 이제 일기지 않습니까? 네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처음부터 이제 정치 쪽으로 입문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인천 연수구입니다. 민현주 의원이죠. 그쪽 지역구에 처음에 이제 노크를 했다가 네. 오히려 공천을 받지 못하고 이제 출마 기회를 박탈 뭐 또는 하여튼 출마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네. 이제 영호남 지역 갈등을 좀 뭐 극복해 보자. 네. 또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네. 호남 출마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천을 지역구 삼아서 출마를 했는데 뭐 첫 출마가 성적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정현 의원이 직접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던 지역구지 않습니까? 순천 임에도 불구하고 그 출마를 했다가 한 3.2%, 3.02%를 득표했습니다. 당시에. 뭐 그래서 뭐 저런 사람이 무슨 존재감이 있나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 뒤에 예. 서울에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평론 활동을 하고 예. 본인이 개혁 보수의 차세대 주자로서 대외적으로 널리 이제 알리면서 천하람의 사람이 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럼 생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순천에서 아마 부인도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일주일에 예전 같으면 이번에 당 대표 나오기 전에는 예전 같으면 일주일에 한 이틀 사흘 정도를 서울에 있고 나머지 4일 5일 정도를 이제 순천에 있으면서 부인하고 함께 이제 그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주로 생계는 지금 부인이 다 맡아 사는 것 같고 본인은 무료 법률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지역민들하고 좀 이렇게 이제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대구에서 보기에는 글쎄요 뭐 이제 천하람 후보는 이 후보에 나오기 이전부터 뭔가 이제 지역주의를 좀 타파한다거나 어떤 뭐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한다든지 이제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뭔가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노무현에 버금갈 수 있는 미래의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평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어렵게 지금 정치를 해왔다고 실제 들었고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그 당내 내부 세력 기반이 좀 모자라다 이제 이런 평가들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력이 부족하지만 명분을 가지고 젊은 사람이 저렇게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요. 또 그 터전이 부족한 게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거나 지지 기반이 약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긴 그 여정으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야 좋은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자신이 원칙 그다음에 세워놓던 소신 같은 걸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뭐 저런 정도의 어려움을 뭐 어렵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또 변호사라는 직업도 있으니까 예. 그것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직군에 비해서는 그나마 정치를 할 수 있는 또 여건이 괜찮은 편이어서 뭐 그런 어려움 자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거나 돕지 않아야 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결단을 내리면서 당대표 선거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천하람 후보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을 때 호남에 반드시 영남 출신이 가서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것은 너무 도식적이다. 좀 올드 버전이다. 그럼 새로운 정치라는 것은 결국 어떤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지를 가지고 한다면 지역주의를 좀 뛰어넘는 방식으로 정치를 시작하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자신은 다음 총선까지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서 반드시 승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뭐 그런 결의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꼭 부합하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영호남 통합을 외치고
노무현 대통령이 영호남 통합을 외치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영호남 통합을 그렇게 외쳤던 그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였던 지역 갈등 극복이라는 것과 지금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지역 갈등이라는 문제는 차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정치인은 국가의 비전과 미래를 놓고 기승의 벽과 맞서 싸우는 정의로움, 그 다음에 사실과 상식에 기초한 열정,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더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자,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 이번 출마 과정에서 본인도 고심을 많이 했겠지만, 예. 원래 최고위원 나가려고 했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윤핵관의 뭐 일종의 횡포, 그리고 윤심파리가 지나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신만은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보수 정당의 미래가 없다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지만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의지, 그런 과정에서 결정을 내리고 당대표 도전한 것은 본인이 예.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큰 이제 밑거름, 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출마하는 것을 보고는 상당히 괜찮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정말 미래의 제목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엔 뭐 가정은 없습니다만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했다면 그냥 그대로 최고위원 후보에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나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이 최고위원에서 당대표로 어떻게 보면 급을 더 높여서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뭔가 뭐 기계도 있어 보이고 배포도 있어 보이는 정치인이긴 한데, 다만 좀 한계는 있지 않을까. 그 한계는 어떤 거냐면 이걸 언급하려고 그래요. 이제 뭐 일전에 이제 정견평론가랑 얘기도 나눈 적 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이제 이준석계로 분류되면 자기의 정치가 없잖아요. 지금도 실제로 본인에 대한 홍보를 이준석이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준석의 그늘에 가려질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이런 한계를 좀 지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는 현재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착화시키면 한계가 나의 단점이 되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을 극복하겠다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그걸 위해서 쫓아가는 것은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죠. 그러면 이준석은 자신의 키즈들이 나와서 당대표나 최고위원회 도전해서 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또 잘 다루어야 하는 과제일 겁니다. 그런데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로 나와서 지금부터 벌여야 되는 캠페인은 천하람의 자기 정치를 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선명하게 보여줘야 할 이제 일종의 책임과 또 의무, 뭐 다르게 하면 권한이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당대표로 당당히 나섰으니까 이준석과 손을 잡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대표는 천하람이 되는 것이지 이준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이준석이 뒤에서 수렴 청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기회가 와서 본인에게 당대표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잡았고, 그러면 당연히 그 시점에는 이런 한계가 노출되는 거고, 그 한계를 받아들이지 말고 뛰어넘는 정치인의 노력과 자세는 천하람 후보의 강점이 되고 앞으로는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한계가 있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천하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천하람이 아주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정치인들 보고 이렇게 저렇게 비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어려운 보수정당의 상황에서 청년 정치인이 기백을 갖고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도전 자체는 우리가 진보를 지지하든 보수를 지지하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이런 젊은 사람에게 우리 사회가 큰 박수를 보내주면서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스픽스의 정치 본색 플러스에서 천하람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좀 짧지만 굵게 좀 해봤는데요. 대구 태생이기도 하고 이제 좋은 보수 정치를 위해서 뛰겠다고 나온 이 젊은 후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천하람 후보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본인의 어떤 뭐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담아서 이번에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천하람 후보가 상대적으로 좋다 안 좋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청년 정치인이 대구 사람으로서 나와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보겠다는 저런 노력에는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표를 주든 주지 않든 우리가 박수를 보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호소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뭐 연고주의나 또는 그 또 학벌 뭐 이런 것 가지고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대구 출신이 이런 좋은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가 느끼는 이렇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 중에서 네. 어떤 사람이 당 대표일 때 민주당과 경쟁하면 가장 좋은 성적을 얻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후보를 여러분들이 찍든 2024년 4월 달로 예정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해서 국정 운영을 못하는 것인지, 실제 그러면 집권 여당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지원하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윤심팔이를 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팔고 윤 대통령을 명예 당 대표까지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 안에는 얼마나 당 대표가 리더십이 없으면 대통령 팔이를 저렇게 하루에도 12번씩 하면서 표를 끌어모아야 되겠냐고 하는 것이 결국 총선으로 가면 훨씬 더 큰 패배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이 점점점 줄어들었는데 갑작스럽게 나경원이 아웃되고 나니까 왜 대안으로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저렇게 많이 대통령실이든 윤핵관들이 밀어주는 김기현과 비슷비슷하게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천하람처럼 외톨이 신세에서 윤핵관으로부터 김정재 의원이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김정재 포항북에 있는 여성 의원이 원래 걔는 화가 나면 더 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젊은 정치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서 있는 김기현을 밀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 정치는 비정하고 결국 힘 있는 쪽, 권력 있는 쪽으로 다 가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런 방식의 캠페인과 이 젊은 정치인을 짓밟고 있는 이런 현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해야 하느냐. 국민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힘의 당원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좋은 정치 자원이 좋은 정당을 만들고 좋은 정당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면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이 저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박수는 보내지 못할 망정 침을 뱉고 모독을 하는 것은 어른으로서 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천하람 같은 사람이 국민의힘을 빛내고 보수정당을 빛을 내어서 대한민국을 더 키워나가는 훌륭한 자원이 되도록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계환 평론가의 일성이었습니다. 예.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치본색 플러스에서 이렇게 대구 시민 여러분들, 경북 도민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이슈들을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